이 SNS상에 꽤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이틀 전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이 해당 주민과 실랑이 후에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비원 폭행 주민을 엄벌해달라라는 국민 청원이 벌써 1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내가 헤쳐나갈 방법이 없더라고. 모습이 내가 그를 보여주는 사람인데 모습이 왜 내 말을 안 들어가서 사표써 그래가지고 꿀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협박을 하고 처음에 맞았을 때 지나가면서 너희 자식 아직도 그만 앉아서 그렇게 해서 어디 때리고. 경비원을 폭행한 주민과 경비원 입장이 지금 첨예하니까 저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일단 유가족의 주장은요. 정 변호사님, 네. 머슴이라는 표현까지 들었다는 게 유가족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비원이니까 뭐 우리 머슴이 아니냐, 내가 그 월급 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인데 사실 저 경비원 입장에서는 나이가 50대로 보이는데 그러면 자녀들은 아직 독립하기 전이고 노부모도 이제 사다 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당장 생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예. 그래서 입주민과의 충돌이 생기면 무조건 참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여튼 뭐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입주민이 폭행을 해서 코뼈가 내려앉았다. 그럼 전체 3주 정도는 확실히 나온 것이고 그 뒤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고요. 일단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전체 3주 정도면 우리 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거니까 정사에 따라서 엄벌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죽음하고 직접 인과관계 있는 걸로 지금 상해치사로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CCTV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해당 영상, 빨간 동그라미에 있는 해당 영상이 경비원과 이 폭행한 주민으로 알려진 인물 분의 실랑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주차된 차를 경비원이 밀었는데 왜 미냐라고 해서 폭행이 시작됐고 글쎄 이게 참 안 좋은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사진으로 봤지만 경비원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을 추모하는 아파트 단지의 발길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경비원이 얼마나 입주민들을 알뜰살뜰 챙겼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그 정도로 인사하는 거 먹고 청소는 이 아파트 내에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저 밖에 뱅기까지 다. 지금 물론 이거는 여론몰이가 아니고 뭐 마녀사냥도 아니고 차분히 대응해야 됩니다만 경비원을 다 좋아했고 추모하는 목소리가 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변에 아까 사진도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추모하는데 거기 주민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편지도 붙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하셨고 인사도 잘하시고 오물 청소도 사실은 자기들 그 아파트 단지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밖에도 나가서 그 주변까지 청소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 5시만 되면 구석구석 순찰 돌면서 혹시나 어려운 일 당한 분이 없나, 또는 뭐 보안에 문제가 없나 이런 거 다 점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이분의 모습은 예. 착한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경비원을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뭐 그건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정 변호사님 일단 경찰은 이번 주에 그 경비원 폭행 주민을 소환 조사한다는데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어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안을 이게 중요하게 보는 거죠. 우선 코뼈 부러진 것 자체도 뭐 그 사안 자체도 또 이제 중요한 사안이거니와 이로 인해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오죽하면 돌아가셨겠어요. 도저히 여기를 그만두면 우리 식구들은 굶어 죽고 그렇다고 뚫겨 막고 있을 수도 없고 그 견디다 보니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똑같은 그 상해 또는 똑같은 결과라 하더라도 그 범행의 앞뒤를 살펴봐서 비난 가능성이 높으면 엄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도 가해자에 대해서 뭐 지금 가해자로 보입니다만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아마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경비원 폭행 주민은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허위 사실 말하는 일부 주민과 유족 상대로 형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저희가 앞으로 경찰 수사에 집중하는 이유가 지금 명확하게 잘잘못을 좀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CCTV로 봐서는요. 장혜철 의원님.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경비원 폭행 사건이 꽤 불거지면서 루머 가운데 하나가 그게 꽤 유명한 가수의
매니저다.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이 가수 태진아 씨 매니저 아니냐는 의혹이 인터넷에서 불거졌습니다만 태진아 씨 측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요. 현재 매니저가 여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 나이대분의 남성 매니저가 없다고 하니까 이러한 루머 때문에 지금 이 경비원분이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이 사건의 본질이 가려지고 다른 쪽으로 이 가십성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경비원 폭행 주민 그리고 국민청원 계속해서 많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실시간 댓글을 지금 만나볼 차례입니다. 입주민과 경비원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인간, 얼굴 공개하라 라는 의견도 있으시네요. 기부금 회계 문제를 지적하는데 친일 우는 얘기가 왜 거기서 나오냐? 위안부 기부 1원도 안 한 사람들이 그동안 헌신한 정의, 기억, 연대를 흔든다. 마지막 볼까요? 정의도 없고 기억도 없고 연대도 없는 간판 갈아라. 글쎄 경비원 폭행 논란과 이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꽤 뜨거운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